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일단 배터리 업체 좀 상황을 좀 더 이제 더 들어가 본다면요. 그 일단 우리 그 LG 화학하고 그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 세 개 업체가 일단 빅5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빅6 중에 빅6 중에 이제 한국 3개가 들어가 있죠. 네. 나머지 이제 세 개는 저 파나소닉, 그리고 CATL. 그렇죠. 그리고 BYD. BYD. BYD는 이제 자동차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들고 있긴 예. 한데 배터리 출하량 기준으로는 탑 6. 이런 지금 그 배터리 시장의 판세가 좀 어떻습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한국 업체들만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누적 배터리 출하량을 보면은 이 탑6의 모든 업체, 한국 3개를 제외한 네. 모든 업체들의 배터리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서 다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반기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YOY로, 그러니까 전년 상반기 대비해서 17%가 하락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전기차 시장이 좋다라고 하지만 지금 실제로는 안 좋아요. 그냥 잘 안 팔렸거든요. 근데 유럽이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중국이랑 미국은 엄청 안 팔린 거고요. 네. 유럽이 뭐 독일 같은 경우가 지난달 데이터가 가장 빠른데 7월에 YOY로 280%인가 증가했고, 더 비싸. 예, 그리고 뭐 거의 비슷한 정도의 상승률이 지금 국가별로 나와요. 뭐 노르웨이는 지금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이미 60% 이상이 전기차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지금 자동차 판매량에서 전기차 판매량에서 원래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였는데 이제 유럽이 올해 기준으로 넘어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한국 업체들 주가가 좋았던 거죠. 왜냐하면 한국은 SDI의 배터리 출하량의 90%가 유럽 고객사들이에요. 네. 뭐 폭스바겐이나 BMW, 그렇죠. 예. BMW가 최대 고객사고요. 예. LG화학도 유럽 비중이 50에서 55% 정도 네. 돼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유럽 비중이 높고 그리고 이제 한국 업체 뭐 기아차 비중도 좀 있고요. 대신 어쨌든 이 업체들도 다 이제 유럽에다 대부분 많이 팔고 있죠. 네. 그러니까 유럽이 전기차 잘 팔릴 때 배터리 셀 메이커들 중에 한국 업체들은 낙수 효과를 봤는데 네. CATL 같은 경우는 유럽 비중이 한 3%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대부분 중국 내수 자동차 업체들이고요. 그렇죠. 파나소닉은 거의 100% 다가 테슬라한테 나갔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그동안은 아직 이제 미국 내에서 대부분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업체들의 주가가 좋았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배터리 출하량을 보면은 이 탑6 중에 한국 업체만 지금까지는 성장을 해왔고 네. 일단 올해는 그 추세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뭐 하반기에도 당장 뭐 미국이나 중국이 크게 반등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유럽만 계속 갈 것 같아요. 우리 업체와 이제 일단 경쟁이 되는 CATL, 네. 그 CATL에 생산한 배터리를 네. 탑재한 전기차가 최근에 좀 계속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렇다면은 아직은 뭐 우리 업체 수준이 좀 그 CATL보다 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실제로 CATL 같은 경우는 일단 그동안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내에서 받았던 수주 물량은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특히나 중국 내에서 그동안 수주를 받았었던 배터리의 상당 부분이 이 LFP 배터리라고 하는 이제 인산철 기반의 배터리인데 그거는 안 터지는 배터리예요. 대신에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낮죠. 낮죠. 예, 그래서 한국 배터리 이 업체들이 만드는 이 배터리보다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네.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무게를 실었을 때 똑같은 무게의 배터리를 실었을 때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가 한 뭐 60에서 70% 예를 들어서 뭐 400km대 가는 전기차 대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업체들 배터리를 탑재한 게 400km 가면 이거는 뭐 한 250에서 260 정도 가는 뭐 그런 정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주행 거리를 늘리려면 이제 많이 크게 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중국 내에서는 이제 LFP 배터리는 대부분 이제 전기 버스에 많이 쓰였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동안 성장을 해왔던 거고 다만 이제 에너지 밀도를 높이려면 이제 3원계 NCM이든 NCA든 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하는 것처럼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랬을 때 본인들이 지금까지는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실제로 최근 한 6개월 사이에 세 개 정도 터졌거든요. 화재가 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은 사실 한국 업체들의 화재 사고 이력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LFP 배터리가 아닌 이 3원계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거는 뭐 그냥 그거는 물리적으로 딱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자동차 OEM들은 당연히 이 3원계 배터리의 수요가 늘어날 텐데 그랬을 때 지금 CATL의 기술력은 아직까지는 한국 업체들 대비해서 연위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제 배터리 실력으로 보면은 네. NCM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국에 앞서 있다는 게 네. 이번에 입증이 된 셈인데 네. 어떻게 보면 좋지만은 아까 말씀대로 한국 배터리가 잘 나간 것은
그동안 이제 미국이나 중국보다는 유럽 시장이 빨리 크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한국 배터리가 탑재되면서 이제 성장을 한 것인데 네. 문제는 유럽의 차들이 순수 전기차가 아니고 네네.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말하자면 그런 차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네네. 배터리 탑재량 자체가 워낙 적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 보면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순수 전기차 업체에 넣어야 네. 이게 배터리 이제 이 탑재량이 늘어날 텐데 네. 그 유럽 시장에만 의존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뭐 미국이나 중국의 어떤 순수 전기차 업체하고 네. 제휴한다든지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숙제로 그렇죠.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향후의 주가를 결정할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유럽 가지고 왔고요. 네. 지금 정도면 뭐 내년 상반기까지도 실적은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게 실제로 이제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비중이 높은 유럽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조금 경계를 할 필요는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이 순수 전기차 비중이 한 50% 조금 안 되고 플러그인 비중이 50%를 넘는다.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순수 전기차가 한 75% 정도 되고 플러그인이 한 25% 정도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이 순수 전기차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60kWh라고 보면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한 10kWh 정도 돼요. 한 6분의 1 정도 됩니다. 6분의 1밖에 안 돼요. 워낙 네, 차이 나네요. 네, 차이가 크죠. 네. 그래서 그냥 플러그인 6대 팔려야 순수 전기차 한 대 정도 그러니까요. 효과가 배터리 업체와 소재 업체에게는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이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배씩 성장을 하고 네. 그런 과정에 있긴 하지만 그 안에 그 이제 구성비를 보면 플러그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배터리 업체들과 소재 업체들이 먹고 사는데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네. 순수 전기차 비중이 높은 중국과 미국의 회복이 중요하고요. 그 일단은 뭐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에서는 아직은 별 그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네네.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위기가 약간 기회가 된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전화위복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중국 시장이 워낙 전기차 시장이 제일 크게 성장을 그동안 해왔고 201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예. 중국 시장이 커질 것을 보고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2013년, 14년, 15년에 중국에다 엄청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2016년에 아시다시피 사드가 터졌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증설이 다 중단이 되고 중국 내 영업이 멈췄어요. 예. 근데 그 구간에서 이제 향후의 증설을 마침 또 유럽이 그때 이제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터지고 예. 유럽 카 OEM들이 이 전기차로 넘어가려고 하는 전동화 전환 비율이 막 높아질 것 같으니까 이제 증설을 유럽에다 집중을 시켰거든요. 예. 그게 지금 이제 돌이켜서 한 5년, 10년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아, 한국 업체들에게는. 예. 그래서 일단 중국 내에는 그래서 그때 만들어놨던 공장들만 이제 돌아가고 있고 신규 증설은 최근 한 5년 사이에는 없죠. 네. 예. 이제 소형 전지 쪽만 조금. 우리가 차별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서 보조금도 못 받고.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요. 예. 네. 이제 배터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사실 이달 22일 날 미국 시간 네네. 22일 우리는 네. 13일인데 네네. 배터리 데이 상당히 이제 관심사 아닙니까? 일단 이 배터리 데이가 어떤 네. 내용이고 네.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네. 한번 먼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저희가 저희가 기관 투자자분들 대상 세미나를 하거나 뭐 지점 화상 세미나를 하거나 뭐 거의 모든 세미나에서 다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 질문이 나올 정도로 이제 제일 큰 이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앞서가는 테슬라가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배터리 내재화요. 네, 그렇죠. 배터리 독립을 하겠다, 배터리 내재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배터리를 본인들이 직접 만들면 네. 당연히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위협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향후에 좀 이제 위험 요소인 거고요. 네. 제 생각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의 전략상 배터리 제조의 영역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배터리 독립, 배터리 내재화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가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배터리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눈높이는 지금 1000만 대에 맞춰져 있는데 네. 그 정도까지 빨리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빠르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다만 그 테라 팩토리, 아까 말씀드린 그 1000기가 정도의 캐파를 본인들이 완전히 혼자서
A부터 Z까지 만들려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100조 원 정도가 들어가요. 네. 근데 이제 그 본인들은 이제 다른 새로운 기술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조금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 뭐 절반 정도?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한 절반 정도를 줄여서 한 25조만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게 한 5, 6년에 걸쳐서 이 정도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매년 최소 한 뭐 4, 5조 정도의 네.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테슬라의 연평균 투자 금액이 한 2조에서 3조 원 정도 돼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핵심 영역, 네. 이제 이 소프트웨어 쪽에 투자가 상당 부분 가고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그 과정에서 배터리 쪽에 연간 또 4, 5조를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치에는 맞진 않아 보여요. 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보고요. 네. 다만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속도를 내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기술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네. 단결적 양극재라든지 그리고 자동화 조립 기술, 뭐 이제 그들이 인수했던 업체들을 보면은 확실히 제조 영역에서 빠르게 조립을 하거나 그리고 에너지 밀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 업체들과 갖고 있는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배터리 기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형태로든 공장 단위에서, 그러니까 네. 공정상 구현해줄 셀메이커 파트너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셀메이커에게만 맡겨 놓으면 본인들이 목표하는 이 1000만 대까지의 생산 가는 과정이 생각만큼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자체 역량을 가지고 배터리를 개발한다. 다만 이거를 실제로 공장 단위에서 구현해줄 파트너는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아직 이 얘기는 안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예. 구현해줄 파트너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배터리 내재화와 배터리 독립의 키워드가 한국 2차전지 업체들에게 지금 현 시점에서 완전히 매도 논리이냐 그렇게 네.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배터리 업체 이제 주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래도 최근 보면 또 주가 좀 조정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잘 네, 올라가다가 맞아요. 네. 뭐 떨어지기도 했었고 네, 네. 또 뭐 재반등이 있습니다. 네.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배터리 데이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상당히 뭐 리스크가 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네. 또 오히려 리스크가 우리가 해소되면서 네. 새로운 반등이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또 상반된 전망이 있는데 네. 우리 위원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후자일 거라고 봐요. 예, 이제 해소되면서 갈 거라고 보고 예. 그리고 주가는 항상 선행하기 때문에 네. 이미 지금 현 시점, 지금 이제 촬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면은 네. 이미 그 우려가 어느 정도 가격 반영이 됐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 지금 SDI 주가가 불과 한 달 반 전쯤에 한 38만 원이었다가 네. 지금 한 달 전쯤에 50만 원까지 단기간에 또 올랐거든요. 사실 네. 그 38만 원도 코로나 때 18만 원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네. 그게 또 50만 원까지 왔다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배터리 데이 리스크가 조금 부각이 되면서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 내재화하겠다라는 얘기는 사실 연초부터 하긴 했는데 예. 이제 9월 23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기간이 가까워지면서 그 구간에서 이제 조금 뭐 디테일한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 한 40만 원까지 갔고요. 네. 지금 다시 4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50에서 40 되는 구간에 그 배터리 데이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가격 반영이 이루어졌던 건데 네. 이제 배터리 데이 때 나올 키워드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연구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니즈가 그리고 그들의 전략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들 네. 때문에 네. 완전한 내재화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난주 SDI가 10%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리스크가 반영이 됐고 예. 그 이후에 해소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제 9월 초를 앞둔 현 시점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걸 먼저 선행해서 반영해 가는 시기가 현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아까 그 테슬라가 이제 상하이 네. 공장 네. 관련해 가지고 약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그 원래 이제 배터리를 주로 공급하던 게 일본의 네. 파나소닉인데 네네. 최근에 그 중국 업체인 그 네. CATL 쪽에서 뭐 공급을 네. 받기로 했다 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다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나온 이슈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36만 대 팔 때 파나소닉한테만 받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테슬라가 당연히 뭐 500만 대, 1000만 대를 가는 과정에서 파나소닉에게만 의존할 리가 만무하죠. 당연히 이제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 구간에서 이제 추가로 2개 업체가 먼저 걸린 거죠. 이제 말씀하신 CATL과 그리고 LG화학이 이번에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일단 테슬라가 첫 해외 공장이 돌아간 게 상해 기가팩토리였고 네. 거기에서 나온 이 테슬라 모델에 대해서는 일단 LG화학이 먼저 공급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나오는 모델의 그 로우엔드 세그먼트 모델에 대해서 이제 CATL 배터리가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 벤더가 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베를린 기가팩토리가 돌아가는데 예. 이제 거기에는 일단은 역시 CATL과 LG화학이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후에 또 누가 추가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예단하기는 조금 이르고요. 일단은 테슬라의 전략은 당연히 이제 한 업체에게 의존하던 그 비율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 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이제 추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파나소닉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매출은 대부분 이제 테슬라에게 의존을 해 왔었던 건데 이제 향후 투자 그리고 이제 향후 비즈니스는 도요타에게 집중을 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KPX 전략은 대부분 도요타와의 예. 그 협업 공장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업체들은 서로 이거는 뭐 정책적으로 조금 조정을 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서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이제 배터리 조달은 파나소닉과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파나소닉의 연구 그리고 투자 역시 도요타를 대상으로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애플 같이 뭐 수직 계열화해서 좀 덩치를 갖다가 네. 아예 키우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뭐 그런 의도도 있긴. 그러니까 애플과 같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애플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직 계열을 하는데 네. 본인들이 반도체를 설계하고 디스플레이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반도체를 만드는 거는 대만 TSMC가 만들고 네. 디스플레이 만드는 거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술을 갖고 있지만 본인들이 그걸 가지고 공장 짓고 장비 사와서 엔지니어 고용하고 만드는 거를 하지 않잖아요. 이 KPX를 부담해줄 파트너들을 찾았던 거죠. 네. 그거를 이제 TSMC, 삼성 디스플레이가 했던 거고 그 구간에서 그 업체들은 동일하게 계속 같이 성장을 해왔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변수는 있죠. 이렇게 애플이 그동안 10년간 주가가 10배 가는 과정에서 핵심 영역인 반도체를 위탁 생산해주는 TSMC는 주가가 동행했어요. 10년간 계속 올랐고요. 다만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예. 조금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그렇게 많이 요구되지 않는 분야의 섹터는 똑같이 스마트폰이 개화하던 2009년에서 2011년에는 애플 주가와 동행했거든요. 똑같이 단기간에 주가가 4-5배 갔어요. 네.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근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애플이 10배 가는 구간에 그러니까 애플이 $50에서 $500까지 오는 구간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카메라 모듈 업체들은 그때의 전고점이 지금의 전고점이에요. 주가는 그 구간에서 엄청나게 빠졌다가 또 가끔 뭐 카메라, 듀얼 카메라, 뭐 쿼드러플 카메라 간다라고 하면서 오르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트레이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배터리 산업도 이 반도체 파운드리 같은 모델로 계속해서 같이 동행하면서 갈 거냐 아니면은 테슬라가 갖고 있는 기술이 워낙 핵심적이고 이거는 그냥 위탁 생산 하는 형태로 만약에 비즈니스 모델이 간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이를테면 뭐 스마트폰 부품주의 영역으로 우리도 이제 갈 수가 있겠죠. 그 기로에 있는 건 맞는데 다만 지금은 완전 초기,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치면 뭐 2009년에 비슷한 시점이기 때문에 예. 적어도 향후 한 2-3년에 걸쳐서는 계속 간다. 다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 우리 이제 배터리 업계의 미래 네. 리스크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른바 전고체 전지, 전고체 배터리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왜 이게 문제인지, 왜 네. 주목을 해야 되는지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전고체 전지는 이제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분명히 중요한 큰 효과가 파급 효과가 있을 거고요. 네. 일단 그거는 이제 전제를 하는데 다만 지금 과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전고체 전지의 개념은 말 그대로 모든 부분이 고체로 되어 있는 전지입니다. 전 부분이 고체로 되어 있는. 그래서 올 솔리드 스테이트 예. 배터리인데요. 그 말은 어떤 한 부분은 액체로 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그 한 부분이 지금은 전해질이에요. 네. 그러니까 리튬이온 전지는 양극과 음극을 이온과 전자가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서 구동이 되는 전지인데 네. 그 이온이 왔다 갔다 할 때 전해질을 통과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전해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네. 지금의 전해질은 그 이온의 전도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온이 빠르게 안전하게 안전하게는 아니고요.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약간 가연성 물질이 포함이 돼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양극과 음극의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전압과 전하량을 높이다 보면 터지거든요. 네. 가연성 물질이 있다 화재가 보니까. 있을 그렇죠. 수 있죠. 그게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건데 고체 전해질로 바꿔주면 가연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 안 네. 터지고 안전하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음극에 있는 지금 별로 에너지 밀도 개선에 기여를 못하고 있는 흑연을 리튬 메탈로 바꾼다라든지 네. 예, 양극의 물질을 바꾼다라든지 이런 식의 개선이 가능해져요. 그렇게 되면 안 터지는 것도 좋은데 에너지 밀도 개선도 이루어지니 다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양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막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삼성 진영 그리고 도요타 진영도 있고 테슬라도 맥스웰이라고 하는 회사 인수를 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 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시기는 빠른 쪽에 도요타가 한 2025년 그리고 25년. SDI나 맥스웰 쪽이 얘기하는 시기가 한 2027년 정도예요. 네. 그래서 아직은 많이 남았죠. 이게 주식시장이 뭔가를 반영할 때는 보통 한 이제 36개월 정도를 맥시멈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네. 이게 5년, 7년 후니까 조금 그거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 좀 이른 것 같고요.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준비를 해야 되긴 하겠죠. 여기 이제 준비를 잘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좀 프리미엄을 줘야 될 거고, 조금 피해를 보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조금 디스카운트를 줘야 될 거고요. 그 정도는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아직은 좀 이르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효과는 뭐냐?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도 당연히 지금은 보통 한 400에서 500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한 700에서 800까지 가고요. 지금 내연기관차가 기름 가득 채우면 평균이 한 650 정도거든요. 글로벌 시장이. 예.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수준까지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분명히 효과가 있고 안전성까지 담보가 되니까 분명히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올 텐데 다만 이제 그게 이제 양산되는 시기에는 리튬이온 전지, 기존 리튬이온 전지의 가격이 엄청 떨어져 있을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때 나올 전고체 전지는 또 가격이 높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판도를 완전히 바꾸진 않을 건데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기술인 거는 맞아요. 조금 또 다른 이슈 중 하나가 이제 배터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이후에 우리나라가 찾아낸 새로운 미래 먹거리라고 네. 해가지고 기대가 큰데 네네. 이 3사 큰 업체 3사 외에 네. 협력 업체들도 좀 네. 같이 키워 나가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뭐 첨가제라든지 네. 양극재, 네, 음극재 네. 이런 업체들 네. 그런 업체들을 또 키워낼 수 있는 어떤 지원 정책이나 방안 같은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이들의 니즈가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이제 자금 조달이에요. 지금 이들의 고객사 비중은 대부분 한국 3사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양극재 만드는 회사, 뭐 음극재 만드는 회사 모두 왜냐하면 한국 3사가 제일 잘 나가는 회사고 제일 큰 회사니까 굳이 네. 뭐 수출할 필요는 없죠.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이들이 만든 뭐 유럽 공장에다 이제 넘긴다거나 이쪽으로 이제 수출을 할 뿐이 이제 고객사는 기본적으로 한국 업체들이고 네. 그들로부터 나올 물량은 이미 뭐 3년치, 4년치가 다 대부분 프로젝션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큰 물량들인데 네. 이 구간에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네. 캐파를 늘려야 되는데 이제 본인들의 몸집을 키워야 되는데 이제 투자금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뭐 유상 증자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금융시장을 이용을 하죠. 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는데 네.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파이낸싱 과정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조금 뭐 배터리 관련된 산업 영역에 좀 지원책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 상대적으로 이 파이를 키워 나가고 이 특히나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 같은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그 메리트를 한국 소재 업체들 입장에서는 누리고 있는데 그 구간에서 소재 업체들 중에 좀 글로벌 회사가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네. 그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을 충분히 들어봤는데요.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의 현황과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좀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도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늘 핵심을 잘 설명해 주신 김현수 선임연구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